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상재입니다. 오늘은 2024년 3월 19일 화요일 아침이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 자카르타 날씨는요 참 좋습니다. 맑고요. 마치 우리나라 가을 같은 그런 하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부자와 스마랑이죠. 중부자와 스마랑에는 홍수 피해가 아주 심하게 나가지고 주민들이 오가지도 못하고 농촌에 있는 벼농사 저는 거는 다 물에 잠기고 그런 그 상태에 있는 것을 계속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서 빨리 중부자와 홍수지대에 물이 빠져서 주민들이 좀 안정을 되찾고요. 제빠라하고 꾸두스 그리고 빠띠 대막 근처에 있는 한국 공장들도 하루빨리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하지만 스마랑은 언제나 홍수가 나는 지역으로 유명한 곳이죠. 네덜란드 식민 시대부터 지금까지 매년 홍수가 발생하고 있지만은 땅굴, 강둑이라든지 또 엘니뇨에 따른 엑스트림 기후 때문에 이렇다 하는 이유만 됐지 정부는 여전히 홍수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마랑에 가도요, 스마랑 반지르라는 노래가 전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요 인도네시아 이슈 뉴스는요, 두 가지를 다뤄보겠습니다. 하나는 인도네시아의 부실 채권 문제가 갑자기 나왔고요. 다른 하나는 선관위가 대선 개표 일정을 지킬 건지 아니면 못 지킬지 그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콤파스 신문 일면 톱으로 내세우고 있는 인도네시아 부실 채권 문제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이례적으로 스리 물란이 재무부 장관이요, 대검찰총장과 함께 어저께 부실 채권 문제를 공개하고 나왔습니다. 그것도 4개 회사를 직접 지목하고 있는데요. 이미 많은 조사가 된 게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검까지 동원한 걸 보면은 그냥 놔두지는 않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 있는 것이죠. 우리말로 뭐라 번역할지 모르겠지만은 베페 카페, 그러니까 여기에 끄왕한 단 뻔방문한, 그러니까 재무 및 어떤 건설 감독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이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요, 4개 회사의 업종이 부실채권이 많다고 하는 4개 회사의 업종이 클라파 사윗, 그러니까 팜 농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바투바라, 석탄 광산, 또한 니켈 광산이고요. 또 뻥아빨란, 이걸 날르려면은 선박 회사들, 이런 대형 선박 회사들 4개 회사가 지금 지적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회사 이니셜만 밝히고 있어요. 원래 총 이름, 그러니까 빼때 어떻게만 밝히고 있지, 어떤 회사라는 건 정확히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부실채권 액수까지도 함께 밝히고 있어서 아주 이례적이라는 겁니다. 지금 신문에 나와 있는 피테 REE, 그러니까 RE라는 회사, 그리고 이 회사가 제일 많아요. 부실채권이 1.8 트릴리언 조죠. 트릴리언 조입니다. 그리고 그때 SMS가 2.6 밀리아르고요. 그 다음에 그때 SPV가 1.44 밀리아르고요. 그때 PRS라는 회사가 405 밀리아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5 트릴리언 루피아, 그러니까 2조 500억 루피아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는 건지는 신문에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LPEI, 우리가 말하는 그 럼바가 뻔바야란 엑스포트 인도네시아 아마 수출을 하면서 돈을 빌려다 쓴 것 같아요. 그 LPEI하고 연관된 자금을 이 네 개 회사들이 2.5 트릴리언까지 아직도 그 갚지를 않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리 물라니 장관은 이제 임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조코위 대통령하고 함께 그만두게 되는데, 빼빼아떼과 같은 그런 금융 감독기관에서 즉각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게 밝혀야 되는 게 아니냐는 그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 건은요, 예전에 인도네시아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BII,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인도네시아인가요? 그 BII 부실채권 국비 보조 사건과 같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준 거고요. 이번에는 국가기관에서 이 사람들이 빌려다 쓰고 갚지를 않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보통 이런 건에 관련된 회사들은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쌀을 수입한다든지, 또 혹은 설탕을 수입한다든지, 또 혹은 휘발유라든지 디젤을 수입한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와 관련이 큰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려다 쓰면은 시중은행을 감독하거나 거길 족치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국가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빌려다 쓰고 갚질 않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큰 거죠. 이게 그러면은 상당히 정치권하고 또 정부의 고위층하고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그런 의혹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갚지 않는 자금은 어디다 다 썼거나 아니면 딴 나라로 빼돌렸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국비로 바꿔야 할 것 같은데요. 과연 스리 물라니가 그냥 이렇게 놔주고 말 건지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어떻게든 스리 물라니 장관은요, 그걸 덮어주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가 보이고 있는데요. 그것은 대검찰청장과 함께 그 문제를 털어버리고 또 이거를 자세히 조사를 해서 벌을 주려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여간 이 문제는요, 앞으로 조코위 대통령 임기 내에 더 큰 문제로 확산될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선거 관련된 내용인데요. 어쨌든 내일은 20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14일에 선거를 실시했으니까요. 법적으로 보면은 내일이 법정 개표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아직 선관위는 개표를 하는 중이고요. 또 그것을 집계해서 자카르타로 가져오는 중에 있는 것도 있고, 거의 다 마쳤습니다만 아직도 80% 정도밖에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50여 곳이나 남았다고 하는 게 이제 그 보도 내용이고요. 그럼 50개의 개표소를 다 이걸 집계를 해가지고 과연 내일까지 이 자료가 중앙선관위에 도착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내일 도착해도 또 각 지방하고 이걸 다시 집계를 하게 되면은 내일 아침에 이걸 발표를 한다는 거는 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은 자,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건지 이제 좀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내일까지 이 선관위에서 이걸 발표를 못하게 되면요, 법을 어기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그 선거감독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벼르고 있는데, 대학 교수들이라든지 대학생들이 이걸 벼르고 있는데 내일 발표를 안 한다.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미 슬쩍 선관위는 각 지방 선관위에다가 20일까지는 안 될 것 같고 24일까지 좀 연기를 해줄 테니까 그때까지 이걸 다 보내도록 해라 라고 공문을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크게 문제가 됐었는데요.
어쨌든 내일까지 이것이 집계가 돼가지고 좀 개표를 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고요. 혹시 못하게 되면은 뭐 난리가 날 겁니다. 또 만약에 이것을 개표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왜 그러면 알리바바닷컴이라고 하는 시대값이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자료하고 실제 개표한 거고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왜 이쪽 어떤 말이죠, 이 후보의 표가 왜 다른 표로 넘어갔다가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느냐는 그런 문제도 지적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선거가 끝난다 하더라도, 개표가 끝난다 하더라도 이것은 큰 문제로 전개될 것이다. 아무래도 이거는 헌법재판소로 가서 이런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고요. 또 이 문제는 결국 뭐하고 관련되냐면 2024년 대선과 총선은 총체적이고 시스템적인 이런 부정투표이기 때문에 이거를 국정조사를 해서 좀 밝혀야 될 게 아니냐. 또한 이 국정조사는 그 내용뿐만 아니라 어떻게 대통령이 선거에 이렇게 관여를 하느냐. 그래가지고 요즘에 단어 중에서 많이 거론되는 걸 보면 짜외라랍니다. 그러니까 CAWE라는 건데요. 왜 대통령이 짜외 하느냐? 짜외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간섭하는 겁니다. 어따 이렇게 간섭하는 건데, 거기 대통령이 이제 반소스라든지 쌀을 나눠준다든지 선거 이전에 돈을 나눠준다든지, 또 그 다음에 아들을 갖다가 뭐 헌법에 40살이 안 됐는데도 40살이 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됐으면은 그거는 뭐 나갈 수 있다라는 이런 유권의색을 마음대로 내린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들로 번져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국정조사 문제로 이게 번지게 되면은 선관위가 이제 제소를 이제 반와스라고 하는 선거감독위원회가 헌법재판소에 가서 이게 부정선거냐 아니냐 하는 걸 시시콜콜하게 다 이제 증거를 대고 막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국회가 이거 하강gat을 하자, 이 국정조사를 해가지고 이걸 잘 밝힌 다음에 다음 우리가 선거가 올 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이걸 지침으로 삼는 것이 어떠냐. 그렇기 때문에 선거가 말이죠, 이게 부정선거다 아니다, 증거가 있다 없다 이런 문제를 떠나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백서를 만들기 위한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을 국회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이런 거는 좀 더 지켜봐야만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끝으로 이가연입니다. 신수도 건설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이 직접 현장 지휘를 막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모든 걸 챙기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주에 건설부 장관, 그러니까 건설주택부 바스키 장관이 자카르타 장관 관사보다 여기는 좀 작지만은 그 대신 좀 럭셔리하다고 한 발언을 두고 르헛 반자했던 해양투자초정부 장관이 나서서 장관을 크게 나무랬습니다. 원래 이 르헛 장관은 사성 장군이기 때문에 군부의 고을가르당의 지지를 얻고 있죠. 그러니까 이분이 뭘 한마디 하면은 이런 다른 장관들은 깨갱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걸 다시 말을 바꿔서 어떻게 얼버무리고 있는데, 어쨌든 장관 시설을 거기다 장관 관사를 짓는데, 공무원들 관사를 짓는데 외제 물건을 갖다가 무슨 마루를 넣는다든지 가구를 들여놓는다든지 하는, 그렇게 되면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걸 전부 국산으로 써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조코이 대통령이 원했던 것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타일 이런 것들도 변기라든지 그런 거 사실 국산이 있나요? 이런 거 들여오려면은 아무래도 중국산을 들여와야 되는데, 이런 걸 갖다 놓으면은 거기 장관들이 가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제 앞으로 좀 더 문제가 될 겁니다. 뭐 이게 누구의 잘못도 아니죠. 대통령이 계속 거기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있으니까 국회의원들이 이래서 이건 이래서 그렇고 저건 저래서 그렇고 아직까지는 말썽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기자들이 장관들 관사가 이게 너무 럭셔리하고 이거 뭐 면적은 좁은 게 아니냐 하는 그 지적에서 지금 1차전을 한번 치르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대통령께서 뭐를 어떻게 하든 이거는 언론이 뭐 계속해서 이런 문제를 들고 나올 겁니다. 이런 거를 바하사 인도네시아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주끄나 문드르끄나. 그러니까 앞으로 가도 발등이 걸리고요, 뒤로 가도 걸린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하여간 더 웃기는 문제는요, 국회의원들입니다. 국회가 이가인이 되면은 가리만탄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요. 우리는 안 갈래.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더 웃기는 문제로 신문이 지적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는 이가인으로 가라. 뭐 거기 가서 뭐 장관들하고 같이 국가 행정 사무를 보도록 해라. 그렇지만 우리 입법부는 그럼 안 갈래. 그러니까 우리가 국회가 연다든지 국회 회기가 되면은 장관들이나 고위 공무원들을 자카르타로 부를 테니까 그때 자카르타에 와가지고 니네들이 발표를 하고 거기 가서 근무하도록 해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냐면 이 장관들이나 국회의원들이 발리빠빤과 자카르타를 계속 오고 가야 되는 그런 일이 되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점하고 비슷한데요. 우리나라는 세종시하고 서울하고 KTX가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은 인도네시아는 이게 비행기를 꼭 타고 나와야만 되는 거죠. 2시간 정도 비행기를 타고 나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비용은 얼마나 될까? 가르다 비행기를 공무원들이 타고 왔다 갔다. 공무원들도 또 고급 공무원들이나 장관들은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 것이기 때문에 아예 이가엔 전용 비행기 한 대를 가르다에서 차터를 해서 쓰면 어떻겠냐 하는 그런 비아냥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하기 싫으냐 그러면은 줌 회의로 계속하면 되지 않겠나. 뭐 장관들이나 국회하고 거기에 양쪽에서 줌으로다가 모든 회의를 하자. 그러면 그걸 상용화하면은 비용이 줄어들 거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간 신수도를 건설하자는 것까지는 좋았는데요. 이제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부닥치게 되니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요. 은근히 국회의원들은 신수도로 이전하는 것을 반대하고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국회의원들이 그 당시에 이 법을 통과시킬 때 다들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잘못해놓고 또 자기네들이 싫다고 하는 그런 식이죠. 자, 끝으로 줄키플리 하산 무역부 장관이 우리 공항에 들어오는 물건에 대해서 제한을 많이 뒀는데요. 그 제한 둔 것을 직접 관세청이 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줄키플리 하산이 이 문제에 대해서 즉시 좀 다시 제정을 해서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숙고에 들어가긴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얘네들이 실시한 지 7일 일주일 만에 이렇게 뒤로 물러서게 된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들이 여기에 무슨 혜택을 보지는 않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인도네시아 노동자, 그러니까 해외 근로자, 사우디라든지 말레이시아 혹은 한국이나 일본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들어올 적에 거기에 있는 물건을 좀 2년, 3년 만에 좀 사가지고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다 제한을 두고 관세를 매기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국민들의 입장에서 좀 수정을 해달라 하는 그런 걸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는 하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유튜브로 찍는 이런 방송들은 주소를 문의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거를 보시려면은 네이버 밴드에 가시면요. 네이버를 치시고 밴드를 들어가서 자카르타 실버 타운이라는 그런 제 밴드에 가시면은 이 주소도 보실 수 있고 이런 것을 제가 기록으로 남기는 게 있습니다. 거기 가셔서 인도네시아 관련된 것도 제가 좋아하는 식물이라든지 제가 뭐 전공한 게 그런 거지만은 식물, 작물, 농작물, 뭐 곤충, 뭐 또 임업, 광산 뭐 이런 1차 산업에 관련된 이걸 제가 이제 표현하기는 자연이 그리워라는 걸로 표현을 했는데요. 이와 관련된 많은 정보가 거기에 남겨져 있습니다. 물론 유튜브를 통해서도 계속 이런 것을 시간 날 때마다 제가 방송을 하겠지만은 여러분이 많이 방문해 주시고 유튜브도 많이 시청해 주셔서 제가 좀 힘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